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용인 남사에 새로 생긴 한플라워, 그 안에 샵인샵 개념으로 입점해 있는 드림나넌 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착색난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한플라워만 보고 이곳 드림나넌은 따로 이제 방문해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여자 사장님께서 제가 이제 영상을 막 찍고 있으니까 식물을 좋아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독일카시가 여기를 찍고 갔는데 드림나넌도 한 번 더 찍으러 오기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지 모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요? 그냥 이렇게 하고 저 아닌 척하고 이렇게 투어를 하고 왔습니다. 아마 보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서양난들 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특히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친구들도 이제 식물을 산다고 해가지고 한 친구는 이제 고사리를 좀 많이 샀고 한 친구는 그냥 구경 따라왔다가 이렇게 탁자에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실 식물은 풍란입니다. 이렇게 이파리가 조금 긴 소엽 풍란이 있고 제가 또 좋아하는 대엽 풍란도 있는데요. 이 소엽 풍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름은 없는 무명의 풍란이에요. 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풍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원왕, 해황환 등등 이렇게 두엽으로 자라는 또 풍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것들은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풍란분에 심어져 있는 애들, 지금 보고 계시는 식물은 풍란 천옥보인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이쁘게 심어진 것들은 조금씩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물론 이것들보다 더 비싸고 이런 풍란도 있지만 딱 요 정도만 하셔도 굉장히 집에서 재미있게 키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단부터 시작해서 서왕금, 장센정 등등 옛날에 이제 고전 명품들이 이렇게 다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정말 감탄하는 그런 작품들이었어요. 도부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분 위에다가 풍란을 얹어가지고 키우신 건데요. 30년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켓 러브 포켓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고판에다가 붙여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작품주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하고 계신데 따로 이렇게 가격표는 안 나와 있으니까 사장님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이 석곡밭을 왔습니다. 철피 석곡이라고 해서 정말 이 뿌리를 약재로 쓰는 이런 철피 석곡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기 동남아에서 넘어온 덴드로비움계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청옥화는 나도풍란인데 이파리가 굉장히 조그매서 약간 장미 같은 느낌을 주는 아주 귀여운 나도풍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동글동글한데 이게 이파리가 나중에 커지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경홍관입니다. 경홍석곡에 무늬가 들어간 거를 경홍관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작년부터 키우기 시작을 해서 올해 세력이 많이 커졌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분홍꽃을 피워서 굉장히 예뻐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꾸라 히메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요즘 심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무늬가 들어간 예쁜 석곡입니다. 이 석곡은 덴드로비움 드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쪽에서 자생하는 노빌을 이제 교배를 좀 많이 해가지고 만든 교배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강건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덴파레예요. 덴드로비움 팔레놉시스인데 많은 분들께서 덴드로비움 그러니까 석곡과 팔레놉시스 호접란을 교배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덴드로비움인데 호접란과 비슷한 꽃을 피운다고 해서 이름이 덴드로비움 팔레놉시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엘사인데요. 요것도 이제 노빌계의 교배종 석곡인데 하얀 꽃을 피우는 굉장히 예쁜 석곡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네마 부작을 한참 동안 또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키우고 있지만 이런 해고판도 아니고 해고 기둥 같은 거를 구하셔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키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되게 귀여웠어요. 이게 디네마인데요. 디네마 중에서도 이제 조금 초록 색깔 꽃을 피우는 그런 디네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약간 또 갈색 꽃을 피우는 신종 디네마라고 하는데요. 제가 키우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잎도 조금 더 크고 꽃도 조금 다르긴 한데 나중에 키워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키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앵석곡인데요. 줄기가 약간 하늘하늘해서 굉장히 여성적인 느낌을 많이 가진 석곡인데요. 꽃도 굉장히 예쁜데 한 가지 흠이라면 향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연필난초라고도 부르는 와셀인데요. 저도 집에서 키우지만 아직 자력으로 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대명석곡 향과 굉장히 비슷해서 제가 좋아하는 난초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진짜 좋아해서 한 번쯤 키워보고 싶었던 건데요. 일륜석곡이라고도 부르고 유키다루마 킹이라고도 부릅니다. 유키다루마가 이제 일본어로 눈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하얀 꽃을 피우는데 지금은 꽃이 없지만 진짜 눈사람을 닮았어요. 이 작품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새끼도 많이 달고 있어요. 그리고 확인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무늬가 있는데 하얀색 무늬를 가진 개체와 노란색 무늬를 가진 개체를 이렇게 붙여서 키우고 계시다고 해요. 정말 오래 키우셨다고 하는데요. 가격을 슬쩍 여쭤봤더니 25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2년 동안 안 팔렸다고 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거미란입니다. 거미란도 키워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완전히 예쁘다고 느끼진 못해서 안 키우고 있는데요. 요거는 특징이 잎이 없어요. 그리고 뿌리로 광합성을 해서 생명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덴드로비움 파리시 사양석곡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향기가 좋다고 합니다. 얘는 이제 폭포수석곡의 일종인데 다른 애들이 엄청나게 길게 자라는데 비해서 얘는 약간 뭉툭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이것도 근데 개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카틀레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들 접해보실 수 있는 이런 교배종 카틀레아들인데요. 차밍 루비가 있습니다. 얘는 굉장히 조그맣고 다글다글하게 피는 그런 애라서 한 번쯤 키워볼만 하고요. 이거 트리슈어 카틀레아인데 이것도 교배종일 거예요. 굉장히 미니종의 카틀레아인데 촉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원종에 비해서 꽃을 피우기가 쉽기 때문에 카틀레아는 이런 이제 교배종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집에서 이 원종 카틀레아들은 꽃을 못 봤어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올리는 총마다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차밍루비, 이 차밍루비가 이렇게 대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키우기라는 집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데 이렇게 중간중간에서도 계속 세척이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카틀레아 카나리라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카틀레아였습니다. 이것도 아마 교배종일 거예요. 그런데 꽃이 정말 샛노란색에 다른 그 무늬들도 없고 굉장히 예뻤습니다. 향기는 오전이라서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린돌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아마 교배종일 거예요. 제 추측으로는 브라사볼라의 피가 조금 들어가서 아마도 하루 종일 향기를 내뿜는 그런 품종일 것 같습니다. 브라사볼라의 특징이 이거에 이제 앞밭벌쯤 되는 건데요. 밤에 향기를 풍기는 난초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탑, 요거는 이제 렐리아와 카틀레아 조금 어렵죠. 이렇게 이것도 교배종인데 굉장히 예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제 죽도석곡, 대나무석곡이라고도 하죠. 요거는 이것도 이름이 좀 어려워요. 새엽석곡, 죽도석곡, 주겹석곡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긴 거를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높았지만 조그만 거를 사셔도 좋고 나는 이게 성장이 좀 느리니까 기다리는 게 싫다 싶으시면 조금 큰 거를 사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봤더니 유키다루마 킹 아까 전에 봤던 작품주보다는 조금 연식이 좀 어리고 조금 어린 개체가 있어서 가격도 조금 낮았는데 얘를 진짜 들고 올까 말까 100번 고민하다가 다음으로 이제 미뤘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폭포수석곡 중에서 가장 작은 덩치를 가지고 있는 로디게시입니다. 저희 집에도 있고 설명도 한번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끼가 새끼를 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엄청 풍성하게 자라는 그런 석곡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석곡도 있었어요. 대명석곡은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이렇게 건강한 상태의 대명석곡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개화를 앞두고 있는 촉들도 있고 이미 개화를 한번 한 이런 거를 고르셔야 돼요. 한번 개화를 했었던 애들이 계속 이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입을 하면 좋고요. 가격은 한 55,000원, 65,000원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가격표가 따로 없었는데 가장 덩치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는 밀토니아부터 반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사리를 이제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작을 또 해놓으셨는데요. 이런 작품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고 아이디어를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지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 작품주 같은 경우에는 소쿠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대나무로 만든 거에다가 대형의 아마미 풍란을 붙여놓았는데요.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한 20년 정도 키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정리가 좀 정리가 잘 되었다기보다는 화분에 하나씩 심어놓은 이런 예쁜 풍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집에서도 애배하고 있는 서출도도 보여서 정말 반가웠어요. 그리고 요것들이 진짜 제 마음에 쏙 드는 애들이었습니다. 예쁜 화분도 있고 이런 항아리 위에다가 이걸 통으로 이렇게 놔두셔가지고 이것도 몇십 년씩 키운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무 위에다가 만들어 놓은 목부작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사의 한플라워 그 안에 위치하고 있는 드림나넌 여러분들과 함께 투어를 해보았습니다. 제 정체가 탄로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마음이 급했나봐요. 저는 굉장히 많이 찍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편집을 하고 나니까 오늘은 영상이 조금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이제 야생화라든지 이런 곳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